과학기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학기술의 길찾기로 해서 그거를 해야 우리나라 과학기술로 국가 발전과 영향을 주는 거니까. 대전 중부권은 technological way between north and south to be found라고 해서 과학기술의 길찾기. 어떻게 보면 로코모티프라고 그러죠. 기관차 앞에 있는 거. 그런 게 전략이 있어야 돼요. 과학기술 말고는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엑스포를 통해서 늘 얘기하는 멀티플라이어 이펙트, 파급 효과, 이거를 최대한하는 그 방법으로 이걸 쓰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조금 미스테리입니다만 김재익 경제수석이 그 80년 초에요. 전화를 줬어요. 그래서 빨리 좀 봤으면 좋겠다 해서 올라가서 만났습니다. 둘이 앉았는데 정말 그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 전체 계획을 해 주십시오. 김재익 수석이 아웅산에서 돌아가셔서 참 마음이 아파서, 그리고 매년 저는 그 국립묘소에 꼭 갑니다. 가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옵니다. 참 고마운 분이에요. 그분 안 계셨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아주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엑스포 그때 안 돼. 92년 된 걸로 해서 그냥 끝날 수 있었죠. 마스터 플랜도 없고. 김재익 수석원님은 돌아가셨고. 나한테 묻질 않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의 또 국가 경영의 문제인 거죠. 92년 한다고 그러고 움켜쥐고 나한테 연락 안 하다가 큰일 났습니다. 이래갖고선 상황을 보니 92년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 연장해라. 그래서 93년이 된 거예요. 이게 원래 92년으로 되죠. 파리에 있는 뷰로 오브 인터내셔널 엑스포지션 BIE에 가서 보시면 기록이 다 있을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게 어디 가능하냐, 그런 사례가 없는데, 나라 뭐 쉽게 얘기하면 쪽팔리는 일인데, 아니 쪽팔리고 안 팔리고를 떠나 지금 시간을 다 놓쳤는데 93년으로 1년 연장해가지고 플랜은 다 만들어 놨으니 염려 마시고 해가 나가자. 두 말 안 하고 내가 그냥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전문위원, 뭐 도우미위원, 무슨 주재위원, 무슨 위원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저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저를 억지로 제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국가 사업 같은 거라면 이게 이익이 되는 그런 걸로 해서 원래 원작자를 제외하는 그런 거죠. 서로를 제외하고 하려고 그런 거죠. 이게 다 넘어가야 될 허들들입니다. 역경들이죠. 뭐 가져온 걸 보니까 그 했다가는 곤란하겠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아까 말씀한 그거를 그려줬죠. 마스터 플랜이요. 없습니다. 지금 상세하게 그린 도면이 없습니다. 이게 마스터 플랜. 이게 제가 그냥 제 손으로 그린 게 이게 끝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오전에 가가지고 이거 이대로 진행하라 이렇게 해서 바로 들어갔어요. 이게 사람들이 몰라서 이게 과거, 현재, 미래. 그래가지고 사실은 요것만 엑스포 사이트예요. 이쪽에 삼성관, 무슨 통신관,
환경 쌍용관 포스코관은 이쪽에 있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모든 게 시간의 연속선상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대전이라든지 대한민국의 과거를 표현하는 파빌리언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위치가 있는지, 그리고 세계의 마당이라고 그래서 세계로 사람들과 협력하고 미래로 가는 과거, 현재, 미래를 22만 평의 동쪽에다가 과거, 현재, 미래 놨어요. 큰 박람회, 주된 박람회를 하면 파빌리언들이 이렇게 여러 개 나라별로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는 전문 엑스포였거든요. 우리가 또 그렇게 크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지도 못했지만 한다 그러면 또 유치도 못해요. 그래서 작전상 전문 엑스포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이 미래에는 전 세계가 여기다가 패빌리언 속에 큐비컬들을 집어넣어서 주제에 맞게 한다.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 칸츄리가 같이 하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세계 엑스포장이라 그러면 요게 이제 그렇게 미래로 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을 제가 생각한 것은 세계화라는 것을 같이 붙여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계를 머리다 두고요. 그리고 민주화라든지 이런 얘기는 결국 휴머니티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 휴머니티에 대한 파빌리언 지역도 있어야 되겠다. 미래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하면 환경 보존적인 그런 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미래에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해서 이 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파빌리언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예산이 없단 말이죠. 민간 회사에다가 요청을 해는 게 좋겠다. 정책건이라서 제가 직접 삼성은 우주 세계관을 만들면 어떻겠는가. KT가 휴먼 커뮤니케이션, 인터넷이든지 이런 걸 발전시키는 인간의 소통. 쌍용의 김석원 회장한테 환경 보존하기 위해서 지구 환경 보존하는 그 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포스코에다 얘기해서 처리 산업의 쌀이라고도 합니다만 미래 소재에 대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쪽에 미래와 반대되는 이 가운데에는 우리 지하로 만들어서 세계관과 인류와 환경과 미래와 해서 연결을 지하로 시키고 지하에서 내가 누군지를 유리도 넣어서 사람의 얼굴 이런 것들 전부 이해할 수 있는 것 플러스 창조적인 거를 만들어 가지고 나를 좀 알 수 있게. 모든 게 너무 물질 위주로 하고 환경 파괴 쪽으로 자꾸만 나가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내적 경험, 내험이라고 그러죠. experience가 아니라 experience. 내가 뭔지를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세계와 환경과 인류와 미래와 이런 거 관계지어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앞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내적 성숙함 이런 것을 머리에다 뒀는데 그게 좀 안 됐고요. 이런 것을 한 것이고 요 전체를 연결하는 중심 이미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 센터에다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 중간 가운데와 이 둔산지구 요게 갑천입니다만 요렇게 올려서 여기다 한비탑을 넣는 쪽으로 여기에 예쁜 엑스포 또 다리를 만들어서 그 다리와 한비탑이 이미지를 만드는 좋은 기회니까
골든 게이트 브리지가처럼 이걸 하고 갑천 여기에다가 라버 위어라고 고무로 댐을 만들어서 이제 물이 여기 좀 차 있게 한 다음에 이게 많이 오면 이게 저절로 넘어져서 물이 빠지게 하는 갑천 호수공원이라고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요대로 됐는데요. 그 엑스포라는 글로벌 메가 이벤트를 했기 때문에 대전의 공간 구조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이런 식으로 통합이 돼서 파급 효과를 내고 있고요. 또 그 제일 그 좀 안쓰러운 거는 엑스포 계획할 때는 이걸 꼭 머리에다 넣어야 돼요. 준비 기간, 프리 엑스포, 그 다음에 진행 기간, 행사 기간, 듀링 엑스포, 그리고 사후 기간, 포스트 엑스포 다 중요하지만 저는 늘 사후 활용을 멀티플라이어 이펙트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해도 일단 행사가 끝나면 정권이 바뀌고 그런 데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래가지고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새로운 정상성을 향해 갈 때 이미 1993년부터 그게 누적이 됐으면 지금 세계 6위로 나라가 국력으로는 돼 있지만 반성적 사고를 가지고 들여다보면 불행한 사람들이 안 생길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메가 이벤트를 했을 때 가지고 있어야 될 파급 효과, 사후 활용에 대한 그 멀티플라이 이펙트를 바람직한 쪽으로 계속해서 몰아가는 그런 것이 정치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 경영이라는 그 틀을 보면 그 연속적으로 잘 안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